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교도소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 측 요청을 검토해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교도소에서 나간다고 해도 징역형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사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먼저 김지성 기자입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이달 초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검찰에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나이가 70세를 넘을 때 가능합니다. 이 씨 측 관계자는 최근 건강 상태가 더 나빠졌다며 당뇨로 시작해 다양한 증세를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는 최근 지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습니다. 현재도 외부 병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의료계 인사가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씨 형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형 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통상 생명이 아주 위중한 경우에만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다면서도 정무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도 면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2년 전에도 복역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 코로나가 크게 퍼지자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씨에 대한 특별 사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씨 사면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도 저는 빨리 석방 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도 한때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하지만 오늘 출근길엔 말을 아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 궁금합니다.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씨는 2020년 대법원에서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는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다스를 통해 돈을 빼돌린 사실이 인정돼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2년 반 정도 복역했고 벌금은 80억 원가량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사면 논의가 본격화되면 쟁점이 될 부분들을 이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17대 대통령 선거 직전 이명박 씨는 자신의 다스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검까지 같은 결론을 내리며 묻힐 뻔했던 사안은 2018년 검찰 수사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앙지검 차장검사로 수사를 진두지휘하던 시기입니다. 이 씨는 회사 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년 반 만인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빼돌린 비자금만 252억 원,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는 89억 원이 인정됐습니다. 다스 실소유는 이 씨고 대통령 되기 전후 사적 이익을 취한 걸 모두 인정하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지난 3월 사면론이 제기되자 20만 명 넘는 국민들이 반대 청원을 올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특별 사면 당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이 씨의 경우 사안의 내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이 씨에 대한 특별 사면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한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면권 행사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일각에서 그에 대한 사면론을 연일 띄웁니다. 후보 시절에 사면이 필요하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다시 했습니다.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사면이 필요하단 후보 시절의 생각이 여전히 유효한가?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럼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네. 어제는 사면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며 말을 아꼈는데 한 발 나아간 답변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여러 차례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도 저는 빨리 석방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이렇게 장기간 구금해 놓는 것이 그게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국민 통합을 생각할 때 너무 오랜 수감 생활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오늘 재차 밝히면서 사실상 사면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지난 3일 이명박 씨 측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면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시점은 2달 뒤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사면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형평성 차원이나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저는 사면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보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8.15 때 대통합 사면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아직 논의가 본격 시작된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사면은 종합적인 국가 문제로 국민 통합과 여론 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권한을 부여한 건 국민입니다. 국민 여론이 중요합니다. 법조계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시기상조다, 특히 죄질이 불량해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남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법을 고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지혜 기자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사면 대상이 되는 범죄 종류를 정해 집행하는 일반 사면과 달리 특별 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특별 사면만 86차례 단행됐고 일반 사면은 30년 가까이 소식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은 행사 시점마다 논란이 되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등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했을 때,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박근혜 씨 때 등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견제 장치는 사실상 없습니다. 법무부에 설치된 사면심사위원회도 장관이 대통령 뜻에 따라 절차만 밟는 것이라 견제 수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조계에선 정치적 사면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폭적으로 개정이 돼야 되죠. 사면 절차도 상당히 어렵게 해야 되고요. 사면 요건도 가능하면 법률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이명박 씨는 경제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사면 대상에 올라선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었던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제 뇌물 관련된 범죄로 여러 건으로 유죄 판단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얼마 안 돼서 사면을 해준다? 이거는 형사사법제도 자체를 희화화하는 것이다. 일종의 재산 경제 범죄, 한마디로 사적인 탐욕에 입각한 범죄라고 보여지거든요. 마치 그를 사면함으로써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공정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법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나에게 공정해야 된다라는 그 대원칙 자체가 훼손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라는 가치, 지향과도 사실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특사 때마다 사면권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국회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이재입니다. 네, 다스는 누구 것인가? 그 답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국민 앞에 내놨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가 1년 반이 좀 넘었습니다.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 사면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까? 네, 2007년 사면법 개정으로 법무부 소속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여기에서 특별 사면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이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사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사면권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간단히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있으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실무를 맡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수사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던 인물들입니다. 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했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다스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이명박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그리고 추징금 111억 원을 구형했고 대법원은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네. 죄를 물어서 20년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구형을 했었는데 예. 지금 와서는 특별 사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랄까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년 전 검찰이 이명박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당시 한동훈 검사가 브리핑을 했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고 손실을 초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은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하여 죄에 합당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은 당시와 다소 배치되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네. 네, 글쎄요. 이건 자기 부정처럼 들리는데요. 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습니다. 이명박 씨는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은 완납했지만 벌금 130억 원은 아직 절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네. 사면될 경우 통상의 경우 남은 형기뿐 아니라 벌금도 면제를 받게 됩니다. 물론 형기와 별도로 벌금은 끝까지 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 대통령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법치주의를 강조해 왔습니다. 사면으로 남은 형기뿐 아니라 수십억에 달하는 벌금까지 면제해 주는 게 과연 법치주의에 부합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건강상 이유라면 형 집행 정지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계속 얘기를 해오긴 했는데 예. 대통령실은 정작 신중론을 펼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취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사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이고 그만큼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다면서 갑자기 급물살을 타는 건 아니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의 전례들과 여러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부터 우선 거치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대통령의 의지를 빼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사면을 하느냐라는 비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죠. 네. 전두환 씨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면 이후에 왜 사면을 했느냐라는 뒤늦은 후회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참에 이런 기준들을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죠. 네, 해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엔 반인륜 그리고 테러 범죄처럼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범죄의 유형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사면법에 따르면 이 특별 사면 대상을 형을 선고받은 자 이렇게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통령 의지에 따라 대상이 결정될 수밖에 없고 매번 사면 대상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 사례에 비춰 이 수감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 사면권의 대상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리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여당 일각에서는 국민 통합을 이유로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국민 통합이 될지 국민 허탈이 될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김태형 기자였습니다.